알아두면 언젠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회사 생활 꿀팁 한 10가지 정도. 만성일지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제가 좀 있으면 횟수로 4년차 직장인이 되는데요. 나름 제 딴에는 3년 동안 이 대기업이라는 조직에서 매일같이 월화수목금 10 to 7 가끔 야근하고 발을 담가보면서 요래저래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느낀 것들이 꽤 있거든요. 알아두면 언젠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회사 생활 꿀팁 한 10가지 정도.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핸드폰에 내가 3년 동안 회사에서 어떤 걸 배웠지? 어떤 잔머리와 꿀팁들을 배웠지? 일단 첫 번째로 적은 게 돈 받은 자 값어치를 하라. 약간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회사는 내가 월급을 받고 다니는 곳이잖아요. 더 이상 대학생 때처럼 내가 돈을 내고 학비를 내고 땡땡이도 치고 저처럼 출티도 많이 하고 수업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. 매달 나에게 꼬박꼬박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대신 그만큼 저희는 저희의 노동력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, 돈과 우리의 노동을 맞바꾸는,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우리 인간의 노동, 시간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300만 원 받았어. 그럼 이번 달에 내가 한 게 300만 원어치의 값어치인가? 막 돈으로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일을 해야 하는 건 맞다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그 라이브 영상에서도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으면 본인 사업을 하셔야죠. 회사를 다니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셨던 쌉티 제 동료의 말도 이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곳은 내가 놀러 가는 곳이 아니고 내가 돈을 내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돈을 받고 나의 용역을 지불하는 곳이기 때문에 디폴트가 하기 싫은 일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러려고 회사가 나한테 월급 주는 거고 재미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. 내가 노동을 해야 되는데,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데,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회사에서 재미를 찾거나 하기 싫은 거 진짜 너무 하기 싫다, 왜 이걸 나한테 시킨 거야?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, 난 어차피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야,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. 근데 요즘 저도 MZ라서 요즘 MZ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지 말라.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면 손해고 요즘 부업의 시대니까 무조건 네 부업을 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어라. 회사에서는 정말 딱 월급 받은 만큼만 해라.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 요 말을 하면 제가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. 신입사원은 아니지만 아무튼 저연차 사회초년생이잖아요. 그래서 저연차여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특히 제 나이 때 사회초년생일 때는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. 욕먹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저도 늘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면 손해다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. 내가 아무리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회사에서 막 열심히 일해봤자 회사는 그거 몰라주고 어차피 내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이고 일 열심히 하고 잘하면 일을 더 주기만 하고 알아주지도 못한다. 저도 직장인인지라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요. 다만 저처럼 사회초년생일 때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열심히 했거든요. 다시 돌아가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회사마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회초년생 때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저희 팀장님이 있는데 팀장님이 너처럼 사회초년생일 때는 특히 태도가 절반이 아니라 태도가 전부다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. 지금 너에게 1부터 10까지라는 일이 주어졌을 때 그냥 눈치 보면서 한 1, 2, 3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뭐 대충 쓱 때우지 뭐,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는 태도를 갖추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일을 할 때 너의 태도가 되고 회사에서 평생을 그렇게 설렁설렁 살다가 갑자기 내 사업을 해야겠어 라고 한다고 막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냐. 기본적으로 일을 대하는 태도가 나한테 쌓이는 시간이 필요해서 너처럼 사회초년생일 때는 정말 일을 못해도 되니까 아무도 너에게 일을 잘하라고 성과 잘해오라고 강요하지 않으니 열심히라도 해라 라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리더분이 말해주셨으니까 저는 그 리더분한테 누가 되고 싶지 않고 잘 보이고 싶어서 최대한 그 말을 따르려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연히 회사는 1, 2, 3만큼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영업을 더 해서 4, 5를 따오고 내가 조금 더 고민해서 A보다 A 다시가 낫지 않을까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런 게 결국 궁극적으로 회사 좋은 일을 하는 건 맞아요. 근데 이게 언젠간 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? 라고 생각을 하면 회사 일이 정말로 진짜 뻥이 아니라 저희 팀장님이 제 구독자여서가 아니라요. 회사 일이 조금은 재밌어지고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있는 이 시간이 조금은 덜 괴로워져요. 좋은 태도라는 건 정말 방법이 하겠지만 그냥 상사가 ABC 시켰을 때 딱 ABC만 딱딱딱 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까? 빠르게 할 방법은 없을까? 아니면 이 일을 나한테 왜 주셨을까? 이걸 왜 해야 하는 걸까? 내가 이걸 하면 우리 회사, 우리 팀은 어떤 게 달라질까? ABC 말고 D, E, F까지 좀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? 이런 고민들을 하고 정말 진지하게 내 일처럼 하다 보면 그게 다 나의 자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회사에 있는 것도 괴로운데 최대한 뽕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아무튼 뭐 요즘 최선을 다하면 호구다, 회사에선 딱 돈 받는 만큼만 해라 라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
보고서 쓸 때 저희 회사는 뭐 나름 판교에 있는 좀 수평적인 조직이라 막 보고를 하는 문화는 아니지만 아무리 영어 이름을 쓰고 수평적이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와 직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저연차들은 상사들에게 무언가 보고를 해야 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저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상사가 저한테 A라는 프로젝트를 시켰으면 밤새 고민하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해서 A라는 프로젝트 이렇게 해야지 하고 문서까지 탁 만들어서 쫄래쫄래 가가지고 팀장님 이거 어떠세요? 저는 이렇게 고민해서 이렇게 하려고요 라고 제안했는데 팀장님이 생각한 방향성은 완전 다른 거예요. 당연히 팀장님은 10년 내내 이 업만 하신 분이니까 이미 도가 트였고 난 이제 막 들어온 병아리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일을 시켰을 때 약간 답정너일 수 있지만 아무튼 원하는 방향성이 있고 정답이 어느 정도는 있을 텐데 팀장님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아니란 말이죠. 그럼 그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.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어느 정도 방향, 이 가닥을 잡은 다음에 다시 팀장님한테 쫄래쫄래 갑니다. 저 이런 순서로 진행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면 그때 팀장님이 그 답정너 그 얘기를 막 해줘. 아 이건 이게 나을 것 같고 이런 거 나은 것 같고 사실 나는 이런 의도로 너에게 이런 일을 시킨 거였어 하면 그때 힌트를 얻어서 다시 그때부터 초안을 다시 잡으면 됩니다. 이게 궁극적으로는 훨씬 시간을 세이브해주는 일이잖아요. 그래서 새로 업무가 주어졌고 내가 이걸 보고를 해야 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보고하지 말고 저 이런 방향성을 합니다. 너 오케이 했지? 라는 걸 오케이 받고 시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. 그리고 어떤 회사든 문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이게 문서가 기록을 남기는 것도 있고 개인 업무나 팀 프로젝트를 정리해야 될 때도 똑같이 방대한 양의 문서를 얼마나 깔끔히 정리하고 잘 기록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게 달라져요. 근데 저는 솔직히 엑셀,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거 다 회사 와서 처음 해봤거든요.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회사에서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. 필요한 거 배워야죠, 어떻게. 문서를 정리하는 법도 한 1년만 하면 아 이게 대충 이런 문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구나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. 감이 안 올 때는 잘 쓴 보고서를 따라 해보세요. 우리 팀에 한 명쯤은 아 저 사람은 진짜 정리 잘한다, 기록 잘한다, 회의록 잘 쓴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쓴 문서를 계속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구조를 짰구나. 똑같은 회의록을 쓰더라도 그냥 누가 이런 말 했다 이런 말 했다 결론 이거 다음에 할 거 이거 이렇게 적는 것보다 아 저 사람은 이런 맥락에서 뭐 한 줄 요약을 하고 뭐 이런 틀을 짰구나 이런 걸 자꾸 보고 배우다 보면 그게 어느새 체화돼서 다음에 나도 어떤 문서를 정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쓰게 되더라고요. 약간 연장선 같은 이야기인데 모든 걸 적으세요. 진짜 그냥 모든 걸 적으세요. 회의록은 기본이고요.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저 사람 분명히 그때 나한테 A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B라고 얘기하네? 말을 바꿀까봐 다 기록으로 남기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안 적으면 제가 까먹더라고요. 금요일에 중요한 회의를 했어. 바로 퇴근 시간인 거야. 그러면 회의록 나중에 적고 월요일에 와서 해야지 했는데 그 주말, 토일, 주말 사이에도 이 기억이 휘발돼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회의록 아니면 업무 관련 중요한 모든 거는 내 메모장이든 공식적인 회의록 적는 문서에 적든 슬랙에 적든 다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만약에 중요한 얘기를 전화로 했다. 그러면 내가 협력사랑 전화로 중요한 얘기를 했어. 근데 저는 또 아이폰이랑 통화 녹음도 거의 안 된단 말이에요. 그 사람한테 메일을 쓸 때 구두로 남겨주신 것처럼 통화한 것처럼 유선으로 남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통화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 라는 걸 어떻게 됐든 텍스트로 기록으로 꼭 남기시는 걸 추천합니다. 성과를 어필하는 방법. 이게 우리 한국인 DNA에 좀 어려운 거기도 해요. 어렸을 때부터 겸손해라, 자랑하지 마라 이런 걸 배우고 자랐다 보니까 내가 잘한 일이 있을 때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이만큼이나 했다고요? 영어 이거 10% 올렸어요? 이런 거를 자랑하기가 좀 애매한 우리 월급 10만 원, 20만 원이라도 더 올리는 게 중요하잖아요. 평가 시즌이든 아니든 내가 잘한 일들은 항상 기록을 해두고 평가 시즌에 이걸 꼭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결국 연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. 내가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 인정받고 내가 잘한 성과를 다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정리해서 평가 시즌에 어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회사다 보니 나의 성과가 숫자로 남아있으면 좋겠죠. 우리 팀 매출이 1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올렸다. 물론 이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 게 나라는 사람이 한 명이 다 한 게 아닐 수 있어요. 왜냐면 회사는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뭐 개발팀, 디자이너팀 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다 같이 붙어서 같이 성과를 높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기여했다. 기존 시장에는 A, B, C라는 아이템밖에 없었는데 내가 A B 라는 아이템을 기획해서 리드했고 저는 근데 평가 시즌마다 그런 고민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저희 팀에서 시장에 없던 A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기획해서 이게 우리 팀 매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어요.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제가 뭐 리딩까지는 아니지만 제 담당이었어요. 이거 너가 올 한 해 잘 끌고 가서 나중에 너 성과로 인정받아
라고 해서 주신 것 같아요. 이 평가 시즌에 아무리 생각해도 애초에 이 A라는 프로젝트를 떠오른 거, 아이디어를 기획한 거는 내가 아니라 내 위에 있는 상사들이고, 나는 그냥 상사가 시켜서 이 일을 한 것뿐인데 이거 내 성과라고 해도 되나?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거 매달 실적 관리하고 이 A라는 거 여기에 적용해보자, 여기에 적용해보자, 이런 정도만, 관리 정도만 한 것 같은데 이걸 내 성과라고 해도 되나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슬쩍 여쭤봤는데, 아이디어를 떠올린 건 다른 상사분, 훨씬 경력이 많은 경력자일 수 있어도 성과라는 게 꼭 내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가 아니라 이걸 내가 1년 동안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매출이 떨어지지 않게 매일매일 실적을 보고 운영하는 것도 너의 성과 아니냐, 그런 의미에서 이건 너의 성과라고 너가 자랑해도 된다 라고 하셔서, 그렇구나, 그럼 일단 제 성과라고 열심히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실수했을 때는요, 여러분, 제가 또 한 실수했는데요. 진짜 너무 많은 실수를 해가지고 불과 며칠 전에도 실수해서, 그냥 제가 회사에서 정말 많이 깨지고 실수하면서 느낀 한 가지 결론은, 실수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세요. 저도 사람인지라 내가 실수한 거 솔직히 우리 팀원들, 상사들이 몰라도 되는 정말 작은 실수다, 그러면 나만 감추고 가고 싶고 그냥 묻고 싶잖아요. 근데 이게 진짜 막 나만 알아도 되는, 뭐 프린트를 한 장 해야 되는데 2장 했어, 이런 정도의 실수가 아니라 요거 그래도 타격이 조금 있겠는데? 하는 실수들은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답이에요. 일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이걸 신입사원 저연차한테 시켰는데 저연차가 실수했어요.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.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 실수했어. 그랬을 때 어차피 이 사람들 눈엔 얘가 실수한 게 다 보인단 말이야. 이거 A인데 왜 B로 하셨어요? 했을 때 어줍지 않은 변명,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A가 아니라 B인 것 같고요, 뭐 어쩌고저쩌고, 어줍지 않은 변명하지 말고, 죄송해요, A를 했어야 되는데 B를 했네요, 죄송해요, 사과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고, 그 다음부터 정말 안 그러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상사한테는 얘가 한 실수가 그냥 귀여워 보이고 이해가 가요. 저도 회사에 처음으로 저보다 어리고 저보다 연차가 낮은 친구들을 받아보니 그렇더라고요. 저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맨날 일을 받기만 했지 일을 시켜보니까 이분들이 한 실수들 다 보이고, 나도 원래 실수를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가는데, 실수한 거를 인정하지 않고 막 변명하고 내가 실수 안 했어, 내 실수 아니야 라고 포장하려는 게 보여지는 순간, 그게 오히려 더 실망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냥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라고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. 인간관계가 사실 회사 생활의 95%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제 주위에 퇴사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일, 돈, 연봉 이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요. 팀장님이 괴롭힌다거나 상사랑 너무 안 맞는다거나, 평소에도 굳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안 좋아하는데, 소위 말하는 네트워킹이라는 걸 안 좋아하는데 회사에서 제가 그걸 하겠어요?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모든 임직원 다 합하면 거의 1000명이 넘어가는데, 이 중에서도 사람 성향에 따라서 동아리 만들어서 네트워킹하고, 와인 동호회, 골프 동호회, 뭐 보드게임 동호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는 애초에 그런 성향도 아니고 굳이 누군가를 더 알아가고 싶지 않아요. 아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것도 아니고, 오히려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만 더 늘어나. 인간관계의 가짓수가 많아지니까 서로 서운하거나 실망하거나 약간 삐지거나 이런 일도 많고 해서 굳이 많은 사람을 알 필요는 없다. 다만 굳이 적을 만들 필요도 없다. 회사는 아무튼 협력해야 되는 단체 생활, 조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, 내가 저 개발자 아니면 저 디자이너가 너무 미워도 언젠가 저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굳이 적을 만들지는 않되 모두와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. 그냥 일만 잘하면 된다. 나 자신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. 회사 생활한 지 이제 만 3년이 넘어가니까 어느 정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, 나는 이런 리더랑 맞고 저런 리더랑 진짜 안 맞는구나, 나는 업무를 할 때 이런 일을 좋아하고 이런 일들은 나랑 좀 안 맞는구나, 내가 하기 싫어하는구나, 이런 게 조금씩은 보여요.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라는 곳이 내가 이런 성향의 일을 좋아하더라도 이 일만 할 수 없는 곳이긴 한데, 그래도 내가 내 성향을 파악하고 나는 업무할 때 이런 스타일이구나, 내가 조금 꼼꼼하지 못하네, 내가 이거 하나는 진짜 기깔나게 잘하네, 정리 하나는 진짜 기깔나게 잘하네, 이런 나의 장단점들, 나의 성향을 좀 파악하고 있으면 똑같은 일이 주어지더라도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진짜 정리를 한번 잘 해봐야지, 아니면 정리 잘하는 저 사수의 문서를 잘 참고해야지. 저는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프로젝트의 기간이 긴 거 있잖아요. 장기 프로젝트 이런 게 텐션이 떨어져서 잘 못해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장 내일까지 해야 되는 거, 모레까지 해야 되는 거, 좀 프로젝트의 기간이 짧은 일회성 프로젝트 여러 개를 선호하는 편이에요. 근데 저희 리더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, 그러면 장기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도 일을 쪼개서 상반기에 해야 되는 거, 이번 달 안에 해야 되는 거,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거, 오늘 해야 되는 거, 이렇게 쪼개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라고 얘기하셔서, 저는 이제 장기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일을 최대한 쪼개서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
내가 이거를 장기화하는 순간 마냥 놓고 있을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나의 장단점은 무엇이니 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겠다 이 정도 가닥이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지? 일할 때 나는 어떨까? 나는 돈이 중요한가? 명예가 중요한가? 인정받는 게 중요한가? 이런 고민들, 자아 성찰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겨우 회사 생활 3년밖에 안 한 쪼렛, 병아리 같은 제가 나름 3년 동안 눈치도 요리조리 보고 깨져가면서 배운 직장생활 꿀팁들을 말씀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회사생활 꿀팁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.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득일까? 실일까?